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승만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고 그동안 많이 수업에 직간접적으로 열거됐던 그런 인물이죠. 자, 1945년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이 되고 광복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되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승만이죠. 자, 이승만이가 이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떻게 왔냐면은 메가더의 전용기를 타고 왔죠. 그래서 이미 뭐라 그럴까요? 메가더로부터 임시 대통령으로 약속을 받은 이승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가더 그럼 누구예요? 동아시아의 제왕으로 군림하면서 군 통수권자죠. 일본에 있으면서 뭡니까? 백인 덴노, 백인 천황이다라고 일컫는 그런 메가더의 후원을 갖고 또 메가더가 만들고 싶어 했던 어떤 반공 국가의 이 조선의 어떤 한 파트너가 바로 이승만이었다. 그것이 바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는 중요한 관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메가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악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우리 나라에 해방이 된 다음에 미군이 진주하게 되죠. 진주하게 됐을 때 누가 왔죠? 미군 사령관 하지 중장이죠. 쓰리스타인가요? 그 하지 중장도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이끌어서 그런 인물 중에 하나죠. 원래 공대 출신인데요. 그 하지 중장이 이승만이가 이제 왔을 때 그야말로 직사 대접을 하게 됐죠. 이렇게 이승만이 딱 오니까 말이죠. 하지 중장이 딱 하고 말이죠. 아주 그냥 조선에서는 자기가 왕인데 이승만이 딱 오니까 그냥 막 개걸음 치듯이 옆으로 막 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딱 하지 중장을 보고 말이죠. 시스템 프리스, 그러니까 yes sir 하면서 딱,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이렇게 아주 직사 대접을 했다. 그리고 또 하지 중장이 또 뭐라 그래요? 또 이렇게 딱 얘기를 할 때 하지 중장이 얘기하기를 나는 조선이 영구히 자유로운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이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서 해외에서 싸운 그런 독립투사가 바로 이승만이다. 이렇게 이 환영식 할 때도 이 성대한 환영식이 또 어떤 위대한 조선의 지도자를 맞이하기는 부족하다 하면서 이승만에 대한 아주 그냥 칭송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죠.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메가더로부터 이미 명을 받은 거죠. 야, 이승만이가 가게 되면은 최고의 국빈 대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엄청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는 바로 메가더가 있었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승만은 미국의 후원을 갖다가 받습니다. 이승만이가 미국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나요? 그래서 친미파가 됐나?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하지 중장이 말입니다. 이승만이가 이렇게 국내에 와서 외출할 때 우리나라 마지막 왕이죠. 순종 임금 황제가 사용했던 리무진을 딱 내주고 그다음에 자신의 부관 스미스 중이죠. 이걸 갖다가 이승만의 임시 전속 부관으로 임명을 했죠. 그러니까 하지가 이승만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흠모를 해서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 바로 임시 대통령으로 칭한다. 임시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이다. 프레지던트다.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미 군정에서 이승만을 갖다가 가장 적합한 차기 지도자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승만이가 이렇게 미국의 후원을 받은 것은 외에도 여러 명이 열거가 됐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때 초대 대통령을 지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상당히 어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이승만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어떤 대중적인 인지도도 매우 높았다라는 거죠.
이승만이가 국내 귀국하기 전까지는 뭐가 있었죠? 건준,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그래서 뭐 여운형을 비롯한 인민공화국, 이 인민공화국 조차도 이 처음엔 뭡니까 이승만을 갖다가 주석으로 영입을 하려고 했었죠. 물론 이승만이가 이제 고사를 했지만 그만큼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이승만이가 뒤지지 않는 그런 높은 지지율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반면에 어떤 미국은 임시정부와 어떤 김구에 대한 태도는 아주 또 상반된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죠.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그런 무명의 어떤 독립사를 포함한 어떤 상해 임시정부 또 이렇게 요인들 이렇게 좀 사진이 나와 있지만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홀대를 했다. 미군이 그 우리나라에 진주했을 때는 어떤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의 입장에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여운형이가 건설한 뭐 건준 해서 이제 인민공화국 전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임시정부라든가 이런 관련 기관을 갖다가 인정을 안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점령국이다. 니들이 무슨 뭐 해외에 나가서 무슨 임시정부를 갖다가 뭘 찾이든 발든 그건 우리는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뭐 해외에서 와서 독립투사들이 왔다 해가지고서 우리 그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니들 우리나라에 오더라도 어떤 정치적 영향력은 펼치지 말아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하다 보니까는 이 김구를 비롯한 이 임시정부 요인들이 오는 것도 인원을 제한했어요. 한 번에 다 못 들어오게끔. 처음에 뭡니까? 한 15명 정도로 갖다가 인원을 제한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된 거죠. 미국 수송기에 의해서. 물론 우리나라에 귀국을 해서 뭐 서울역이라든가 이런 그 넓은 광장에서 우리나라 국민들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은 그것은 그냥 그 한순간이었다. 이승만에 대한 이 어떤 대하는 거하고는 전혀 아주 상반된 그런 아주 홀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승만이가 집권을 하는데 그 도움을 준 세력들은 과연 어떤 세력들이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앞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을 아주 그냥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뚜렷해 보이고, 그 다음에 미국에도 이때 구구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메카시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빨갱이, 모든 것을 갖다 빨갱이화 시키는 그런 구구파들이 메가더를 정점을 해가지고서 이승만까지 이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국제 정세가 매우 중요했죠. 바로 냉전, 공산주의, 자유주의. 자, 그러다 보니까 메가더 입장에서는 소련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같은 편이었지만은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뭡니까? 이제 적이 돼버리는 상황이죠. 보니까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넓은 이 소련, 이 우산 아래 중국과 또 이 뭐 조선 그리고 또 뭐 일본이 다 공산화가 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미국 입장에서 이걸 방어를 하자. 방어. 그 방어에 최선봉에 뭐 중국의 뭐 짱제스라든가 또 일본의 구구파 뭐 또 조선에는 또 이승만 같은 친미파를 갖다가 내세움으로써 이 소련으로부터 어떤 방어하자라는 것이 바로 이승만이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어떤 집권 도움의 세력이었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냉전, 그 힘이 매우 중요했던 거죠. 참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는 지지리도 복도 없는 나라 같아요. 일제히 36년 동안 나라 빼앗기고, 뭐 36년이 아니죠. 을사조약까지 하면 더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905년부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식민지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해방이 되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뭡니까? 이제는 반공이냐, 자유냐, 이것이 또 세계의 국제 정세의 또 큰 축이었죠, 축. 그래서 이때 미국의 이 반소 정책, 또 반공 정책, 여기에 가장 협조를 잘하고 했던 그 인물이 바로 이승만 그 자체였죠. 그래서 이승만은 국내에 와서 어떤 메가더의 이런 후원도 있었지만은 국내적으로도 딱 보니까 이승만이가 국내에 오니까는
뭐 하지 중장이 그냥 뭐 꼼짝 못하고 막 뭐 대통령보다 더 그냥 임금보다 더 아주 높이고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것을 보니까는 이거 국내에 있는 소위 그 진보 좌파 이런 데서도 이승만 이 양반을 갖다가 우리 편으로 좀 영입을 해야 되겠다란 이렇게 해서 반사적으로 이승만의 지지도는 더 올라갈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이승만에게는 뭡니까? 두 가지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헌금이었죠. 정치헌금. 자, 정치헌금을 갖다가 내는 아주 또 대표적인 그 단체가 바로 대한경제보국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경제인들의 모임이죠. 근데 이 대한경제보국회는 사실상은 주 인물들이 다 그 친일이었죠. 친일파 세력이. 왜냐면 대한독립 투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해방이 됐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 이승만의 집권을 도움을 주는 그런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떤 자금이죠. 정치헌금. 바로 대한경제보국회다. 이렇게 되겠죠. 이 대한경제보국회로부터 당시 월 한 1,000만 원 정도의 정치 자금이 제공이 됐다라고 하네요. 1,000만 원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될까? 이때 당시의 돈 가치가. 1인 노동자, 이때 당시에 노동자 하루 일당이 한 61원 정도 했다 그래요. 그럼 61원과 1,000만 원.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알겠죠. 아마 오늘날로 치면은 매달 한 수십억 원씩 정치자금이 들어온 거죠. 자, 이런 정치자금을 가지고서 이승만은 확실하게 자기 정치 세력화하는 거죠. 그래서 사설 정보기관을 또 만들게 됐죠. 그래서 뭐 영어로는 뭐 K, 뭐 DRK 그래가지고서 뭡니까? 뭐 코리아 리승만 뭐 이런 식으로 keep K 즉 이승만을 지키는 모임이다. 이런 사설 정보기관을 가지고서 어떤 국내외 정세 이런 정보 같은 거를 갖다가 남보다는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거고 거기다가 또 뭡니까? 청년 조직까지 또 활성화를 시키죠. 이때는 해방이 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어떤 변변한 일자리를 갖다가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었죠. 하다 보니까는 정부에서 정치자금을 받아서 이 청년들한테 높은 임금을 줘가면서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는 그야말로 이승만의 어떤 이 정치적인 이런 이 세력은 계속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와 반대로 김구를 비롯한 어떤 그 독립 투사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미약한 부분도 있죠. 바로 이 정치헌금과 이 사설 정보기관, 청년 조직이 이승만이 대통령을 집권하는데 아주 부축이었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이승만은 정치 조직 그리고 또 정치 자금 이걸 활용하면서 자기의 나라를 갖다가 아주 한껏 뿜어내면서 또 반공에 대한 기치를 갖다가 이제 내세우는 거죠. 자, 이때 당시에 계속 강조하지만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냉전, 공산주의와 또 자유주의의 어떤 이분법에 의한 그 이승만의 어떤 친미적인 그 행동 이게 바로 이 결정적인 그 사안이죠. 자, 이렇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됐죠? 바로 그 1945년도 해방이 되고 그해 겨울 12월이죠.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열렸었죠. 그때 일어난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신탁 통치제도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보통 역사 교과서에 보면은 해방이 되고 모스크바 삼상회의 때 신탁 통치에서 뭐 찬탁, 반탁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해가 조금 좀 밋밋하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미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라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말경에 이미 뭐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소련, 영국, 뭐 중국 등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미 사전에 합의된 그런 시나리오를 갖다가 행동으로 옮긴 그런 사례에 불과한 거예요. 이미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이때 처음 열린 게 아니라 이미 예정된 프로그램의 하나였다. 그것이 해방이 된 이후에 이것이 발표가 됐다.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그 독립사들이 이 신탁 통치 찬반 반탁 이게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그래서 이 김구를 비롯한 독립투사들이 운열해 왔을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이게 지금 뭔가 이상하구나. 이거 벌써 직감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이승만도 뭐 그 반탁에 이렇게 합류를 했었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찬탁 이제 하는 사람하고 이제 김구하고 이제 반대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됐습니까? 그 유명한 1946년도 6월달에 있었던 정읍 발언이죠. 정읍. 즉 이승만은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공산주의하고는 전혀 타협을 하고 싶지 않다. 일단 우리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갖다 만들자. 딱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해버리죠. 그러니까는 내가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분단이 돼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유의 발언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좌우합작이었죠. 좌우합작. 여기에 또 뭡니까? 하지 중장을 비롯한 미군정이 또 서포트도 해줬고, 딱 이런 사실을 빌미로 해서 이승만은 또 뭡니까? 미국으로 가서 나는 반공주의자고 자유를 위해서는 내가 하는데 우리 조선에서 말이죠. 하지 중장을 비롯한 미 군정 중에서 좀 좌우합작 연합회를 갖다가 지원해주고 혹시 그 하지 중장 공산주의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또 자기한테 아주 예우를 해줬던 하지 중장도 막 깨고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점수를 엄청 땄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거 좀 우리가 냉전 시대를 맞이해서 소련하고 지금 완전 좀 탁 반대했는데 이승만이가 우리의 입장을 참 잘 알아주는구나 해서 점수를 또 왕창 땄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제 우리 친미 쪽으로 간 이승만한테 계속 기울기가 가는 거죠. 거의 이제 나는 대통령이 된다라는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난관이 이제 부딪히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김구의 반대. 김구 선생은 우리 국민의 아버지로서 다 알고 계시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떤 38선에 넘어가서 김일성과 회담도 하고 여러 가지 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김구의 반대. 하지만 김구 선생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상해임시정부에서 상해임시정부의 주석, 즉 대통령까지 역임했던 분이에요. 그런 김구의 반대를 갖다가 이승만 입장에서는 무시는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 1948년도 5월 10일이죠. 그 총선거죠. 이 전에 뭐가 발생이 됐죠? 바로 그 단독 정부를 갖다가 반대하는 그런 이 항쟁, 즉 제주도 4.3 사태가 또 발생이 된 거죠. 자, 이렇게 김구 거물, 김구의 어떤 반대, 그리고 또 4.3 항쟁 이런 사건이 어떤 이승만이가 가고자 하는 것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해방이, 우리 광복이 우리의 힘으로 쟁취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세계 두 축이 서로 반공과 자유의 냉전이 결국은 분단을 만들어진 거죠. 이런 이 국제 정세의 그 힘은 아무리 김구가 반대를 해도 또 4.3 항쟁을 해도 결국은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난관을 이승만은 미국의 힘과 또 여러 가지의 그 친일파들의 힘을 위해서 이걸 어찌됐든 간에 매끄럽진 않지만 잘 무마를 했겠죠. 그러면서 5월 10일 날 국민 총선거를 통해서 드디어 대통령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48년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기념식이 되는 거죠. 이때 매거든은 일본에서 친히 날라와서 이승만과 포옹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동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해준 우리 대한 독립투사를 갖다가 칭송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미군에 대한 칭송만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때 물론 기념 행사장에서 이제 하지 중장도 같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 여기서는 뭡니까?
미국에 대한 칭송, 반공에 대한 어떤 강렬한 열변. 다시 얘기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건 독립투사들 선열에 대한 칭송보다는 미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끝났다라는 씁쓸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자, 이제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정부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 약 한 21명 정도, 21명 정도의 어떤 장관급 인사를 갔는데, 이때 이승만을 밀어줬던 한민당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는 고작 한 명 정도가 이제 장관에 임명이 됐고, 나머지는 어떤 자신의 친위조직이죠.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재헌국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때 이승만을 많이 밀어줬던 한민당과 비롯해서 뭐 동아일보를 비롯한 언론계열이죠. 이때부터 뭡니까? 이승만을 지금까지 밀어줬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약간 이제 반대로 나가게 됐죠.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뭡니까? 야당의 정치도 시작이 됐다. 중요한 키포인트죠. 결국 우리나라의 야당과 여당은 결국 한 뿌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역사적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가더가 일본에서 날아와서 이승만을 껴안았다. 그래서 이승만은 독립투사들에 대한 감사 대신에 메가더와 미군에 대한 감사의 말로 기념사를 장식했다. 자, 이러한 결과는 차후 어떻게 벌어질까요? 결국은 숙제가 많이 남겨져 있죠. 바로 이 분단, 그리고 친미, 그리고 반공이라는 이 복잡한 이런 방정식의 숙제를 안고서 우리나라 정부는 시작이 됐다. 뭐 그 이후에 이 뭐랄까요? 사건들은 우리 다 알고 있죠. 하나하나씩 또 이렇게 단계별로 정리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승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 요즘이다.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것은 본인의 능력 외에 어떤 미국 반공을 부르짖는 미국의 지원, 특히 맥어더라는 그런 인물, 그리고 미국의 국어 단체, 교회 어떤 세력들, 메카니즘을 했던 그런 미국의 교회 세력들, 그리고 바로 국제 정세였죠. 이 세 가지가 버무려짐으로써 북한의 김일성이가 소련의 사주를 받듯이 이승만도 친미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은 나라의 분단을 감수하고 바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승만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모디양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